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개시켜드렸던 실제 사례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어느 40대 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사연을 잠시 말씀드려보면, 그 아주머니는 대학 졸업 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아 여느 부부와 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연구소의 연구원이 통상 그렇듯이 남편 또한 월급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생활이 아주 빠듯했고, 더구나 자녀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생활은 매우 공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혼인 시 시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기 때문에 주거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던 중 남편은 갑자기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죠. 그러한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아주머니께서는 전업주부로 생활해오다가 급하게 직장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뒷바라지했죠. 오랜 시간 남편은 공부를 했고, 다행히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고위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긴 세월 동안 남편 공부를 뒷바라지하랴 독박, 육아, 극박 가사를 담당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 앞에 있는 카페에 마당과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처와 2명의 자녀까지 내버려 두고 집을 나와서 그 마당과 딴 살림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혼외자까지 출생하게 됩니다.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린 지 4, 5년이 흐른 시점, 그리고 혼외자가 한 3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아주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주머니는 그 소장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셨고, 저희들이 소장을 읽어보니 아주머니에 대한 온갖 흠집을 잡으면서 거짓말과 사실 왜곡, 과장된 내용으로 가득 찬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머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입장을 물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무렴치하고 양심조차도 없는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이 사건을 어떤 전략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통상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 받아내고 재산분할을 받아내고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물론 위자료는 5천만 원 이상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죠. 하지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혼인 시 시부모가 해준 남편의 투기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낸다 해도 아파트 시가의 50% 이상을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양육비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만 받아낼 수 있어요. 성년이 되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양육비가 들죠. 그런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학생일 때는 받아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상 강하게 공격하는 전략보다는 부드러운 어조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즉, 이혼은 하되 가능한 많은 재산을 확보해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의 사건과 다르게 남편과 상간녀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편이 상간녀와 딴 살림을 차린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을 조용한 어조로 주장하면서, 나는 상간녀에게 남편도 가정도 인생도 모두 빼앗겼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남편 공부도 묵묵히 뒷바라지 해왔고, 이제서야 자리가 잡히나 했더니 이런 불행이 불현듯 찾아왔다. 남편을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미 남편의 아내이고, 또한 죽어서도 남편의 호적에 여전히 남고 싶다 라고 주장하면서 작전상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방향으로 변론해 나갔죠. 그러자 판사님께서는 법정에서 남편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 소송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들의 이혼 요구가 거센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와 방식을 우리가 꿰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조정위원들의 태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사건은 어느덧 우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갔고 남편과 상간녀는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빠와 정기적으로 만나오고 있던 아이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상간녀는 남편과 우리 의뢰인을 이혼시키고 자신이 남편의 처로 올라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인터넷 쇼핑도 하고 여러 대형 로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숲으로 들어갈 지경에 이르자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까지 매일 들볶았다고 합니다. 명색의 술집 마담인데 그 성질이 이만저만 했겠습니까? 시부모는 어느덧 상간녀의 편이 이미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어느덧 우리들의 스파이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소송이 1년여 동안 진행됐고 상간녀와 남편은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특유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송 내내 우리 솔로몬이 비공식적으로 남편한테 제시했던 조건들이 있었죠. 즉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우리한테 명의 변경해라. 그리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 공부를 모두 마칠 때까지 양육비조로 한 명당 80만 원씩 지급해라 라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다 수용하겠으니 이혼만 해달라라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남편의 소송은 상간녀가 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간녀만을 보고 소송을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었지만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남편과 상간녀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당시 아파트 시가가 제 기억에 의하면 4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약 15억에서 20억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측이 제시한 조건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셨고 그 사연을 판사님께 알리면서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판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된 방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죠. 그리고 의뢰인은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들어 남편을 헐뜯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위자료로 최소한 5천 이상은 받아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봐야 아파트 시가의 50% 이상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략상 부드러운 어조로 나감으로써 모든 재산을 가져오고 위자료도 1억씩이나 받아냄으로써 크게 성공했던 사건입니다. 싸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때도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전략은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고 저희 솔로몬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사건에서나 우리 솔로몬한테 걸리면 그야말로 빗맞아도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